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많은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도 다소 낮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출근길 봄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대구와 경북 남부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요.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우리 지역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산지에는 오늘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며 오늘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늘 밤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밤 사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대구와 그 밖의 경북 내륙에도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물결이 매우 높고 바람까지 강하겠습니다. 강한 비와 요란한 바람까지 더해져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차차 기온이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는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이 최근 바다 위에 건설될 활주로의 기초공사를 마치는 등 공정률 6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릉도 주민들이 공항 안전을 위해 활주로를 1,200m에서 1,500m로 연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예산 증가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여 전 첫 삽을 뜬 울릉공항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냅니다. 바다 위에 들어설 활주로는 핵심 공정인 호안 축조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1% 수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울릉도 주민들은 공항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된 활주로 길이 1,200m로는 기상 악화가 잦은 울릉도에선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겁니다. 거의 우리 140일 정도가 입출항이 통제되는 일이 많은데 이 착륙을 못하게 되고 결국은 회항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돌아서 회항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특히 운항기가 80인승으로 격상되면서 활주로 길이가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1,500m로 연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울릉도는 사고 대응이 힘든 원거리 섬이고 독도의 전초기지란 점을 감안하면 안전성 강화는 필수라는 겁니다. 국토부에서는 비행장을 만드는 것만 중요하지 주민들의 생활이나 관광객들의 생명을 생각하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도 이미 같은 지적이 나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예산 증가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울릉도 지리적 특성상 착륙 실패하면 또 바로 돌아와야 되고 심지어 최대 강풍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짓고 보자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혹시 한번 검토해 볼 생각 있으십니까? 보는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마스라고 안전장비를 따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네. 활주로는 그 300m를 내리려 그러면 돈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들어서 주민들은 울릉공항 전체 건설비가 8천억 원인데 활주로 300m를 연장하는데 1조 원이 든다는 국토부 장관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요걸 했는데 지금 장관님도 지금 대답을 못하고 국토부에서도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그 가짜 수치잖아요. 1조 원이라는 돈은. 울릉도 전체 주민의 절반 이상이 활주로 길이 연장 요구에 서명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가운데 주민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각오입니다. 당장 오는 17일 독도 퍼포먼스를 통해 활주로 연장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21일에는 울릉군민 궐기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전기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진단해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시설이 포항에 건립됩니다. 환경부와 경북도 포항시는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334억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짓기로 하고 어제 착공식을 했습니다. 이 센터가 완공되면 연간 3만 대 이상의 사용 후 배터리를 분석해 재사용, 재활용, 재제조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대구 스마트 산단 태양광 지붕 프로젝트 사업,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사업인데요.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원 민간 투자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거란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시행 1년 반 만에 참여 기업들이 사업을 잠정 보류하면서 과대 홍보, 설익은 정책 발표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대구시는 한화 자산운용 등 여러 기관과 함께 산업단지 7곳에 지붕형 태양광 설치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국내 최대 규모 3조 원 민간 투자 등을 강조했는데 임기 5개월 만에 대규모 사업이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한화 자산운용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원을 투자를 통해 산업단지에 1.5 기가와트. 대구시는 기자 설명회도 열어 시 재정을 들이지 않고 각종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한껏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고용 유발 효과는 약 2만 8천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아 직간접적으로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 1호 착공식에서도 호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산단 지붕을 전부 태양광으로 덮자는 것은 아마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불과 4개월 만에 호된 질책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기식 추상적 사업 목표는 허상에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대 홍보, 허황된 목표라는 거센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얼마나 언론에 홍보 많이 안 했습니까? 대구시 역대 하지 못한 대대적인 사주를 유치했다. 응? 시민들은 다 박수치고 있어요. 잘했다고. 그러나 타고 파고 들어보면 현실은 안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 2024년 6월 한화 자산운용은 금융시장 악화, 전력거래 단가 하락, 펀딩 에러 등의 문제로 사업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이 시점까지의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대구 내 산단 입주업체 9,700여 곳 중 실제 발전 사업을 개시한 건 5곳, 계약한 곳도 41곳에 불과합니다. 목표 대비 계약률은 1.1% 수준입니다. 지역 시공업체에 1조 원 정도의 사업비 그리고 8,500억 정도의 경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산단 태양광 사업의 실적이 미흡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추진 이후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늘어 태양광 설비 구축이 증가 추세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보급 1.5 기가와트 목표를 애초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확대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 목표를 무리하게 세우고 대외 홍보에만 열을 올리다가는 소리만 요란한 용두사미 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 신뢰까지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은 곱씹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주시는 창의적인 시정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다음 달 19일까지 행복톡톡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합니다. 경제, 문화, 관광 등 4개 분야로 경주시 행정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라면 주제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실무 부서 검토를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구 함지산 산불 피해지 안에 9곳이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장마철이 오기 전에 응급 복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당장 오늘도 비가 오고 있는데 손은민 기자가 함지산 산불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대구 함지산입니다. 검게 탄 나무들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흙은 온통 잿빛입니다. 화염이 땅속까지 파고들면서 수분과 영양소를 잃은 토양이 가루가득 날리는 겁니다. 아직 푸른 잎을 달고 있는 이 나무도 뿌리는 새카맣게 다 탔습니다. 한 달 뒤면 고사목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많은 비가 오면
나무는 뿌리째 넘어가고 빗물은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해 토사와 함께 쏟아져 내릴 우려가 큽니다. 이 뿌리가 타면은 나무에 올라가는 수간이 다 말라 죽거든요. 그래서 저기 죽었다고 봐야 돼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이쪽이 등산로 지역이니까 위험하니까 긴급 벌채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산림청 긴급진단팀은 함지산 산불 피해 지한 골짜기 8곳이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고 봤습니다. 산불이 강하게 덮친 곳들로 골짜기를 따라 내려오면 밑에는 바로 농업시설물과 민가가 있습니다. 산에 밭을 둔 농민은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고 위험한 거는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나무에 다 자빠지면 뭐 사람도 다칠 수도 있고. 산을 맞대고 사는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안 그래도요, 산전학까지 겁나 죽겠고 지금 나무를 이쪽으로 돌아가 보니까 솔나무 저 피해갖고 병 들었는 거 덮어놨는 그게 다 무너져가 있더라고. 북구청은 산사태의 길이 되는 골짜기 9곳에 사방댐을 세우고 등산로와 민가 주변 25헥타르에 긴급하게 나무를 베기로 했습니다. 당장 복구해야 하는 곳만 먼저 정한 건데 예산이 언제 투입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산불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덕 산불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택 18동이 어제 처음으로 피해 마을에 설치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가 컸던 영덕읍 화수 1, 2는 마을 부지에 8동이 들어왔고 매정리는 매정초등학교에 10동이 설치됐습니다. 영덕구는 임시주택을 이달 중순까지 500여 동, 이달 말까지는 예정 물량인 900동을 모두 설치하고 수도와 전기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되는 대로 이재민들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4월 말까지 2위 자리를 지키며 선두를 위협했던 삼성 라이온즈가 5월 들어 4위마저 위태롭습니다. 6연승 뒤 5연패를 하며 중위권으로 내려앉은 라이온즈의 급격한 부진 원인을 석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월 마지막 일주일 무패로 질주했던 삼성 라이온즈. 6연승으로 선두 LG 트윈스 추격에 근접했지만 5월의 시작과 함께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SSG 랜더스에 당한 패배를 시작으로 두산 베어스엔 1승 뒤 2연패. 선두에 올라선 하나 이글스와의 대전 원정에선 3경기를 모두 내주며 어느덧 5연패에 빠집니다. 팀의 주축 선발진은 자기 몫을 해주고 있지만 타선의 침묵과 불펜의 불안이 무엇보다 최근 부진의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아무래도 선발진 1, 2, 3선발 최원태 선수까지 4선발 잘 제대로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불펜진이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상 선수도 있고 또 제일 첫 번째로는 김지찬 선수가 1번에서 빠진 부분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라인업의 변동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상대팀 투수를 효과적으로 상대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즌 초반 삼성의 힘이었던 홈런도 다소 주춤해지며 5월 당했던 6번의 패배 중 4차례나 1득점에 그쳤습니다. 어린이날 시리즈를 포함해 길었던 9연전을 2승 1무 6패, 가장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친 삼성은 현재 4위. 5위 KT 위즈에 반게임차 추격을 당하는 동안 3위 롯데자이언츠와는 2경기 반 차이로 멀어졌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3연전에서 삼성은 선두권 LG를 상대한다는 부담도 있지만 이번 시즌 홈에서 강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울진군 장학재단은 이달 말까지 2025년 울진사랑 다자녀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울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구의 고등학생 자녀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학 혜택을 확대해 2인 가정은 1인당 50만 원, 3인 이상 가정은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는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함산 암곡 탐방로 구간에 대해 탐방로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토함산 암곡 탐방로 구간은 하늘다람쥐와 벌매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고 낙석 위험도 높아 생태계 보전과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예약제를 실시합니다. 탐방로 예약은 하루 최대 390명까지 가능하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주지부와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진보당 등 20개 단체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경주 공동대책위를 발족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에 노동자와 입점업체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업 회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와 국민연금은 먹튀 투기 자본의 기업 인수와 운영 방식에 대한 규제 법안 마련과 공적 자금을 악용하는 사모펀드 투자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현재 시행 중인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고 방법은 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면 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기준에 따라 5만 원에서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출근길 봄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대구와 경북 남부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요.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세찬 비가 내리겠고요. 우리 지역에는 오늘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며 오늘 기온은 평년보다도 다소 낮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늘 밤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밤 사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대구와 그 밖의 경북 내륙에서도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까지 발표된 가운데 물결이 매우 높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한 비와 요란한 바람까지 더해져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2도, 김천은 1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18도, 김천은 17도에 그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2도, 문경은 11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안동 16도, 문경은 15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14도로 출발해 낮에는 17도 전망됩니다. 주말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차차 기온이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